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생생별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모와 검정콩입니다. 탈모에 좋다는 검정콩, 그럼 어떤 검정콩을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입니다. 가을철 탈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 중에서는 검정콩이 단연 인기입니다. 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탈모 때문에 섭취하는 1위 식품으로 검정콩이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검정콩은 정말 탈모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검정콩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검정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검정색을 띠는 것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 때문이죠. 검정콩 외에도 검정깨와 여러 종류의 베리류에 들어있는 검정색 역시 모두 안토시아닌에 의한 색입니다. 한의학에서 검정색은 콩팥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콩팥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 보음, 보혈 작용과 관련되어 있죠. 따라서 검정색을 띠는 식품이나 약초는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검정콩에는 색을 제외하고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과 함께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도 풍부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정콩이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의 대사산물인 5알파 환원 효소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정콩의 발모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탈모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대신 발모 효과는 확실하지 않아도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는 인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취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검정콩 중 어떤 검정콩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검정콩의 종류로는 크게 서목태와 서리태, 흑태가 있습니다. 서목태는 크기가 작고 반짝거려서 마치 쥐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쥐눈이콩이라고도 합니다. 크기도 가장 작습니다. 서목태는 약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통 약콩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의사에는 서목태라는 이름 대신 요두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약의 효과는 색이 검으면서 단단하고 크기는 작은 것이 상품이라고 하면서 웅두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수콩입니다. 서목태, 쥐눈이콩, 약콩, 여두, 웅두, 수콩은 모두 같은 콩으로 이름도 많습니다. 서리태는 서리를 맞은 후에 추수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속이 녹색이기 때문에 속청이라고도 부릅니다. 서리태는 당도가 높고 물에도 잘 불어서 검정콩 두유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흑태는 대두의 일종으로 색이 검어서 흑대두, 흑두라고 부릅니다. 간장이나 된장으로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콩나물이나 두부, 두유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의사 처방에는 흑두가 나옵니다. 한약 처방 중에는 감두탕이라고 있는데 감초와 흑두로 만들어진 처방으로 독이 있는 약물을 해독하는 효과로 사용됩니다. 또한 콩을 이용해서 만든 약주인 두림주를 만들 때도 흑두를 이용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콩에는 검은색과 흰색 두 종류가 있다. 검정콩은 약에 넣지만 흰콩은 사용하지 않고 단지 식품으로만 섭취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초도경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초도경 말미에는 동의보감의 내용에 이어서 단단하고 작은 것은 요두로 이것을 약으로 사용하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요두는 서목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왜 이 내용을 누락시켰을까요? 아마도 검정콩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해도 좋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정콩에 포함된 영양소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단백질 함량 역시 모든 검정콩의 약 40% 정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함량도 검정콩의 껍질 함유 성분으로 모든 검정콩에 비슷한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검정콩을 먹으면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검정콩의 종류는 다르지만 성분과 효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콩이라는 이름 때문에 서목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검정콩은 모두 약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동화의 생생별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